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아쉽게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었던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은 팀 대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조지현이 전일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아쉽게 3차권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차권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었었던 편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었던 조지현 편성 잘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기생인 정춘교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두 선수가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이 아닌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김민균도 기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13경주 문희덕과 정지환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환도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문희덕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점. 일단 문희덕이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윤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행나설 윤현규가 앞선에서 땡겨만 준다면 문희덕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면서 정재환 견제에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재환이 홍희철이 먼저 힘을 쓰고 정재환이 몰고 가게 된다면 문희덕 정재환 윤현구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재환과 문희덕 타협과 맞대결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14경주 성낙송 전일은 성낙송 나름대로 최선의 질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의 몸 상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김영환이 너무나 타이밍을 잘 잡게 성낙송의 경주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금요경제 선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금요경제 때는 동서울팀 격파하면서 승승장구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일 복병이었었죠. 김용환, 정재환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성낙송 2차만 해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3차권이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컨디션을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명현, 안창진 활약이 나가면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안창진도 보니까 전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죠. 김용모가 끌어내고 한타키가 달리면 성낙송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5경주는 근래 보기 드물게 특성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울팀 신은섭, 조용한, 정하늘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포팀이죠. 황승화하고 김형환도 몸 상태가 좋아요. 여기에 류재일과 김민준 수성팀 앞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최대 변수가 과연 정하늘이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또다시 죽수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하늘 좀 세게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지현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승 가기에는 버거웠었던 조지현. 강자 빠진 1호경주만큼은 조지현이 강축입니다.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과연 조지현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현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이래저래 정춘교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몸싸움에 능한 정춘교 아무래도 2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뒷자리는 타종 전후라도 6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춘교가 취입까지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이 달아나고 6번이 쫓아가는 2번과 6번 23기 완승은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정춘교라는 점에서 파업하지 않았었던 조지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요즘 특성급도 그렇고 선발급도 그렇고 우수급도 그렇고 파업했었던 선수들하고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구분을 긋고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지현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균이 막해 나가면서 정춘교를 견제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2번, 6번, 3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번이 6번을 견제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2번, 3번, 7번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2번, 6번, 7번까지는 삼복승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차권 안에서는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 6번, 3번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6하고 23 두 차권인데 2번과 6번입니다. 2번과 6번 23기 쪽에 우선 하시되 차선은 2번과 3번 비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문희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정지환의 기세가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칼춤 나서면서 성락송을 물을 먹게 만들었었던 정지환, 그만큼 몸이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희덕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탑이냐 맞대결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정지환, 파업하지 않았었던 문희덕,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7번하고 7번의 뒤는 6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문희덕 앞에서는 윤영구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영구가 때려주고 문희덕이 간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지환이 얼마만큼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문희덕의 추입력이 작용될 것 같은데, 윤영구가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7번하고 6번 전략적인 타협이죠. 7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구가 잘 가준다면야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 문희덕 마음대로 쉽게 풀릴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파들 묘조 선수들이죠. 홍희철하고 정지환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문희덕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강준영까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환이 가게 된다면 홍희철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지환이 가게 된다면 황무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 3번, 2라든지 6번과 1번은 6번하고 3번, 6번하고 1번은 나눠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가 없다면 문희덕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때릴 수 있는 윤영구 11초 때 중반만 끊어주면 문희덕이 정지환 정도는 충분히 견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윤영구가 김포 완승보다는 정지환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성락송이 너무나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은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 안창진을 넘어서긴 했는데 후미권의 흠이 따라섰던 김영환에게 너무나 편한 타이밍을 주다 보니까 성락송이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3, 4코너 지점이라든지 막판 4코너 돌아 나와서 추임력을 발휘해 나갔었더라면 본인의 장점을 살려 나갈 수는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못했었던 성락송, 물론 저치기 타이밍은 제대로 잡긴 했습니다만 종속이 떨어졌어요. 결국 잡혔습니다. 김영환에게 잡히면서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재환까지 넘어서다 보니까 성락송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결승 가지 못했어요. 결승 간다면 뭔가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성락송이었었는데, 금요경주의 선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금요경주 봤을 때는 예전의 성락송으로 돌아왔다 확실하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일은 좀 성락송이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김영환에게 너무나 편안한 저치기 타임을 당하다 보니까, 직선에서 추입을 당하다 보니까 결승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성락송이긴 합니다만은 인정받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안창진을 활용해 나갈지 이명현을 활용해 나갈지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창진이 시속감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때려주고 이를 5번이 막해 나가면서 전략적인 타협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긴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7번입니다. 싸워봐야 조일 일 없어요. 이 성락송이 딱히 연합이 일어나갈 만한 시속감 선수가 없기 때문에 빼앗아서 쫓아갈 가능성 5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성락송이 아무래도 과거 김해 쪽에서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창원 쪽 선수랑은 유대가 괜찮습니다. 오히려 6번이 때려주고 성락송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5번하고 6번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5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성락송이 이명현을 활용해 나가려고 앞에다 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안창진이 넘어서거나 전일처럼 김영모가 안창진을 끌어내가지고 성낙송을 병주 태워버린다면 성낙송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창진이 타이밍 잡으면 10초대, 11초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성낙송이 병주 타고 날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안창진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안창진이 머리 치게 된다면 7번하고 2번 수성팀이죠. 7번하고 2번 한타키 전일처럼 힘을 쓰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낙송 빠지게 된다면 7번하고 1번, 7번하고 2번 수성팀 선수들 25기 동기생들의 연합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낙송과 인찬이요. 안창진입니다. 5번, 7번 주력이죠. 5번, 6번 차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결승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펼쳐질 수 있어요. 팀과 팀 대결이죠. 신은섭하고 조영환하고 정하늘은 동서울 팀입니다. 여기에 유재열하고 김민준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죠. 수성팀 선수들입니다. 황승호하고 김형환 전일 성낙승을 견제 나가면서 성낙승을 결승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김형환, 김포팀 선수들 3명의 세 팀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신은섭하고 황승호는 동갑내기 친구죠. 류재열하고 조용환, 김형환은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류재열하고 황승호는 또 19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복잡한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하늘이 과연 최근 부진 만에 나가면서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득점만큼 대접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아무래도 동서울팀 선수들이 경주의 앞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그 뒤를 5번이 자리 잡거나 5번이 앞장서고 1번의 뒷자리를 황승호가 조용히 자리 잡고 황승호나 김형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포팀 선수들 자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 인정하기보다는 동서울팀 뒤에서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늘 그래 왔듯이 정하늘, 신은섭을 인정하고 황승호, 김형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수성팀 선수들 2번하고 6번이 먼저 앞자리를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동서울팀이 자리 잡고 그 뒤를 김포팀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바퀴 지점에서는 동서울팀이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하늘이 신은섭까지 견제 나가면서 황승호까지 견제 나가면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와는까지는 정하늘이 종이 호랑이였었죠. 고양이였었습니다. 호랑이 탈을 쓴 고양이로 전락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회차만큼은 완벽하게 고양이에서 호랑이로 탈바꿈한 정하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3.93으로 기아를 이번 회차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속이 유지가 되면서 한 바퀴 선행 시속이 10초대 8까지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정하늘이 간만에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신은섭이 정하늘 상대로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흠이 견제에 나서면서 정하늘 막해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하늘이 살고 정하늘이 살아야 동서울팀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7번이 가면 1번은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하늘이 또다시 힘을 썼는데 막판 희속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신은섭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넘어섭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신은섭 뒷자리는 황승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승호가 신은섭까지 떨궈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시속감을 올리고 정하늘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승호가 탄력이 붙을 대로 붙은 신은섭을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정하늘이 머리치면
신인섭에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1번 동반 입상을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정하늘이 꺼지면 1번하고 5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한번 두 차권을 한번 노려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 3.93 기아 높게 장착하고 이번에 참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정하늘이기 때문에 신은섭 입장에서도 굳이 정하늘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7번과 1번 동서울 완승 쪽에 1번과 5번은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KR 레싱 플레이스토어에서 스토어에서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우승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